보도본부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특별히 디지털 뉴스 제작부라는 곳에서 에피소드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라는 온라인 뉴스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오늘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이유도 그 에피소드가 애니멀, 동물과 관련된 뉴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KBS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동물 뉴스 컨텐츠예요. 안녕하세요. KBS 기자 양영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동물들 좋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주변에 있는 뭐 강아지,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들 좋아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자라면서 뭐 야생동물이나 이제 그런 동물들에게까지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말을 못 하잖아요, 동물들은. 근데 저는 그 말을 못 한다는 게 항상 참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자가 될 때도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동물들을 보니까 이 친구는 그야말로 목소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동물 뉴스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이제 우연히 찾아온 면도 있었는데,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마다하지 않고 바로 만들 수 있었던 거는 기존에 그런 관심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저는 동물 뉴스를 다루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면은 사람들도 살기 좋은 세상일 거라고 생각해서요. 일단 저는 이제 기자로 입사를 해서 수습 기자를 거쳐서 필드에서 10년 좀 안 되게 뛰었던 것 같아요. 사회부, 문화부, 또 정치부, 그리고 뭐 편집부, 국제부 이렇게 다양한 부서들을 거치고 8년 차 되던 해에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잠시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학업 휴직을 하러 갔어요. 이제 석사를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연구원 생활을 1년 더 하고 다시 돌아왔죠. 제가 유학을 가기 직전에 아침 뉴스타임이라고 KBS 2에 8시에 뉴스가 생겨서 이제 그거를 하다가 갔었는데, 돌아와서 다시 그 뉴스를 할 기회가 주어져서 다시 KBS 8시 아침 뉴스타임 이제 앵커를 하고, 또 그 이후에는 1TV에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이라는 그런 국제 시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도 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또 이제 메인 MC를 맡아서 PD 분들하고 이제 같이 또 업무를 하고요. 지난해부터 디지털 뉴스 제작부에 와서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하게 된 일들을 한 거죠. 사실 비결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무엇이 저를 계속 유지해 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제 스스로가 그런 부족하다라는 생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라도 워낙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게 잘하고 있는 거가 아니고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럼 제가 얼마나 거기에 적응할 수 있고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아직 멀었고,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꾸준히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워낙 세상이 빨리 변하고 그거는 미디어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비결이라고 하면 비결이라기보다는 이걸 유지해가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계속 부족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계속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를 계속 유지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기자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저에게 도움이 되는 비결이 있었다고 하면 호기심? 항상 호기심이 있어요. 궁금하고, 특히 사람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할까? 그리고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며 살게 될까? 또 과거의 삶은 어땠을까? 지금 왜 저 위치에 있을까? 어떻게 느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사람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사회 현상에도 적용되는 거고, 그래서 끊임없이 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호기심이 때로는 되게 반갑고 고마울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8년 차에 공부를 하러 유학이라는 걸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듣다가 보니까 수업 시간에 듣는 내용은 어떤 석학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만 듣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도 그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했어요. 삶도 궁금했고.
다행히도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터뷰 기회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인터뷰를 한다고 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대화로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들은 워낙에 지식을 나눠주시는 거에 열려 계신 분들이라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그 이야기를 제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다 알아듣지 못하고 놓치는 게 너무 아까운 나머지 그때 이제 허락을 받고 그거를 녹음을 했었어요. 그 대화들을. 그래서 나중에 교수님들께 제가 혼자만 알고 있긴 너무 아까운 내용들인데 어떻게든지 이거를 사람들이랑 나누고 싶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동의를 해주셔서 그걸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나중에 책으로까지 연결돼서 나오게 된 거죠. 사실 막 도전을 찾아다니기보다는 오는 도전들을 응전하면서 살아가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만도 많은 도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든 이제 에피소드 같은 것도 저로서는 처음 해보는 시도고, 때로는 PD 같은 느낌을 스스로 얻을 때도 있고, 또 진행자를 하면서는 이게 아나운서 역할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가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사실 도전이라, 뭔가 제가 도전을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에피소드로 인해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유튜브 시대라고 하니까 그게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SNS 매체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매체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어떤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전파할 것인가. 아직 거기에 대한 결론 내리지 못해서 그 고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력이 쌓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의 이야기 또는 저의 지식, 경험, 지식이라 할 것까지는 없지만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즐기는 차원에서 저도 임했었는데,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전문적으로 지식과 지혜와 경험들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리고 여전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기자의 좋은 직업 중에 하나는, 지금은 당연히 에피소드 때문에 동물 관련 일을 하시는 활동가분들을 많이 만나지만 참 좋은 사람들, 나만 혼자 알고 있기 아까운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어떤 식으로든지 미디어로 전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미디어가 예전에는 어떤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그것이 요즘에는 뭐 올드 미디어나 레거시 미디어나 이제 이런 역할로, 이런 단어로 수렴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에 적합한 언론인이 되어야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저 자체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살아왔던 시대는 그런 소위 올드 미디어, 더 잘 표현해서 레거시 미디어들이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서 살아온 저는 이제 그런 생태계에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생태계에서도 이제 익숙해지는 게 결국은 트렌디한 언론인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의 도전들을 좀 더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